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네. 저는 사전연명의료 상담하고 또 작성하는 상담사 권영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힘들게 오셨는데 작성하는 거 설명을 좀 쭉 드리고 그 다음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설명을 제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질문하시면 얼마든지 제가 다 질문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셔서 오늘 작성하실 양식 앞에도 이렇게 인쇄물이 왔는데 요게 작성할 양식입니다. 이걸 작성하러 오신 건데요. 제가 설명을 좀 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작성하시는 데는 19살 이상만 되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19살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조금 넘으신 거 맞죠? 네. 자, 야 이름이 뭐냐? 오늘 작성하러 오셨는데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나 그냥 뭐 이거 하고 왔어 이렇게만 하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름을 말씀드리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길고 어렵지만 이 말에 다 뜻이 있어요. 사전이라는 말은 미리 일 터지기 전에 그 말이고, 연명은 명줄 연장하는 것을 연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연명, 명줄 연장하기 위한 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향. 너 의향이 뭐야? 너 의향이 있어 없어 그러잖아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사전에 미리 연명을 위한, 명줄 연장을 위한 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혀놓는다. 그러니 혹시라도 내가 병원에서 나중에 담당하는 의사가 연명 의료를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시점에 혹시라도 내가 의식이 없어서 의사의 묻는 말에 답변을 못하더라도 이것이 내 뜻이요 라고 밝히기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쓰시는 제일 중요한 이유,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써놓지 않았는데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의사가 내한테 물어볼 때 답을 못하죠. 그러면 가족들한테 답을 얻을 수밖에 없어서 질문을 하게 되면 가족은 결정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어려운 결정을 정신줄이 있을 때 미리 해놓겠다 하는 것이 이걸 쓰시는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디서 써먹느냐? 병원에서 써먹는 거예요. 병원에서 써먹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은 담당한 의사가 이렇게 맡아서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죠. 근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가 안 나타나요. 그리고 오히려 급속도로 상태가 나빠져서 결국은 이 담당하는 의사와 또 그 위에 높은 양반 전문의 이렇게 두 사람 이상이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진단해 볼 때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임종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이미 치료는 물 건너간 거죠. 그러고 나면 의료진들은 이제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임종하는 시간만 늦추는 연명 의료밖에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이때 되면 나는 치료도 안 되고 의미도 없고 또 고통하는 시간만 이렇게 길게 늘어져 가는 거, 이런 연명 의료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것 때문에 오늘 쓰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연명 의료를 안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안 한다는 거냐? 이 연명 의료에 해당되는 이 규정이 있는데 연명을 해당되는 게 7가지입니다. 오늘 7가지가 핵심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렇게 회생할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가까운 시점에 내가 혼자서 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이때 되면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예요. 인공호흡기는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으로 된 재질을 목 안에 기도에 연결해서 기계로 숨을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껴놓으면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또 이물질을 목에 넣어놓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와 수면제를 줘서 재우고 고통을 이겨내게 합니다. 이건 사는 게 아니죠. 이게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임종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심장마비가 돼서 숨이 멎어버렸어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다시 심장을 깨운다고 가슴을 막 압박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전기 충격기를 갖다가 100줄 더 세게 200줄 더 세게 300줄 해가지고 몸이 들썩들썩 하는 거 보셨죠? 드라마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심장과 폐를 다시 깨운다고 하는 심폐소생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거 하지 말라. 일반적으로 물에 빠졌다든지 가다 넘어졌다든지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겼다면 100번이라도 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임종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숨이 멎으면 약할 대로 약하기 때문에 이게 누르면 갈비뼈가 이때는 다 부러집니다. 부러지고 장기 손상도 있고 새카맣게 피멍이 들고 그래요. 그리고 살아나기도 어렵지만 설령 살아난다고 해도 이게 얼마 안 가면 다시 재발되는 것이 통계입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이렇게 착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신장이 안 좋아서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이렇게 혈액투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의외로 많아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때쯤 되면 혈액투석 하지 마라. 또 항암 투병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때쯤 되면 항암제 그만 써라. 그래서 맨날 달고 사는 사람이 있죠.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놓지 마라. 어차피 다 일시적인 거죠. 마지막 7번째. 중환자실에 가보면은 옆에 막 기계가 통통 돌아가는 거 있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셨어요? 기계 돌아가 있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숨도 제대로 못 쉴 뿐만 아니라 몸에 피가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그대로 두면은 산소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금방 못 쓰게 생기죠. 그러니까 몸에 기계로 피를 빼다가 이산화탄소를 싹 빼내고 다시 산소를 집어넣어서 몸 안에 피를 이렇게 돌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에크모라 이렇게도 부르고 또 몸 밖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다. 그래서 체외 생명유지술 이렇게도 부릅니다. 요 7가지를 가리켜서 연명의료라 부르는데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중단하면 임종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 7가지를 안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는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거다. 내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연명한 의료 7가지 안 한다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해 가셨어요? 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자, 여기에 보면 질문 2가지가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연명하는 의료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써놨는데 써놓은 상태에서 내가 진짜로 병원에서 위태위태한 순간이 오면 가족들이 이만저만 놀란 게 아니죠. 그럴 때 우리 엄마 또 우리 할머니는 이런 걸 미리 작성해놨는지 안 했는지를 열람 확인해봐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 확인해봐도 상관없겠죠. 썼는지 안 썼는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병원에서 임종이 가까워질 때 대개 암 말기 환자가 임종이 가까워질 때는 의식은 말짱하고 통증이 심해서 죽어가는 게 일반적인 환자거든요. 암 환자는. 그리고 환자들을 조금이라도 고통을 줄여주고 또 편안하게 임종을 할 수 있도록 병실에 들락날락하면서 도와주는 자원봉사자들이 있는 곳을 호스피스실이라고 합니다. 이 호스피스실을 이용할 의향이 있냐 없냐 결정이 아니고 의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나중에 안 해도 되고 그래요. 지금 했다가 나중에 안 해도 되고 안 했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신청해도 돼요. 근데 이건 암 환자만 들어가고 의식이 없으면 사실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으니까 한다고 해도 해될 것은 없으시고 나중에 해당 안 되면 안 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작성하고 언제부터 올려다가 오셔서 작성을 하고 아이고 이게 언제부터 올려다가 오늘 잘했네. 이제 속이 시원하네. 이제 남은 거 한 가지밖에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다가 이제 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녁밥 먹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천장을 쳐다보니까 이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고 이거 내가 뭔 짓을 하고 왔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이거 잘 죽으려고 하는 거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내일 또 갑자기 뭔 일이 또 생긴 거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잠도 안 오고 막 꿈자는 뒤숭숭 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막 아이고 이거 못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취소해. 네, 내일이라도 오시면 취소, 변경도 다 해드린다. 걱정하지 마시면 돼요. 병원이라도 가서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작성하게 되면은 요런 신분증만한 요 카드가 있어요. 요런 카드는 등록했다는 카드인데 요 카드는 한 2달 후쯤 빠르면 한 달 만에도 갈 수 있는데 편지 봉투에 요 카드 하나 넣어가지고 일반 우편으로 우편함에다가 넣고 갑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가지면 되는데 이 카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렇게 컴퓨터에 다 등록을 하기 때문에 전산화되어 있어서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담당 의사가 이렇게 다 확인해 보기 때문에 카드가 있다고 해서 되고 없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럴 염려는 없다.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 아이고 누구는 가졌는데 왜 나는 안 와? 난 안 했나? 그럴까 싶어서 보내드린 것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성하실 때는 요거 보고 글씨도 못 쓰는데 뭐 이거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서 내가 설명을 들었다라는 의미로 여기다 이름 한번 쓰실 거고 또 내가 설명 듣고 내가 승낙한다는 의미로 이름 한번 쓰셔서 이름만 2번 쓰시면 작성은 끝납니다. 작성 끝나면 핸드폰으로 등록됐다고 문자가 가게 됩니다. 시스템에 등록됐습니다. 이렇게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전뿐만 아니라 제주도, 부산, 서울 다 어느 병원이나 입원을 하면 전산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 작성했다고 해서 모든 병원 100%가 다 해당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대전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대전은 현재 14군데 병원만 해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되는 데 있고 안 되는 데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의료법인 병원 내에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병원은 연명을 중단할 수 있고 이렇게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게 구성되지 않은 병원은 중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걱정 하나 낼 것은 지금 안 됐지만 얼마 안 되면 다 아는 병원도 아마 다 되리라고 보고 혹 안 된 병원에 있다 할지라도 위태위태하다 싶으면 안 된 병원이면 되는 병원으로 옮기면 됩니다. 써놓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설명은 다 드렸고요. 근데 다 잊어버려도 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거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가까웠을 때 연명한 의료 요구까지 안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고비고비 넘어 잘 살아오셨죠. 그리고 앞으로 건강만 되면 잘 사실 거잖아요. 근데 잘 살아온 만큼이나 내가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자녀들한테 부담되고 짐덩어리 안 되고 나는 추하게 마무리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이거 쓰러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네. 그래서 이거 쓰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 병원에 가서 하루만 그냥 체험한다 생각하고 이거 다 씌우고 썰렁하니 이게 넣어가지고 이게 다 씌워놓고 이렇게 있으라고 하면 하루도 있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할 짓이 못 된다. 내가 나를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추하게 마무리하지 않겠다는 게 쓰신 이유다. 이해가신가요? 네. 설명은 다 드렸고요. 작성하실 건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그래, 궁금한 점 혹시 네. 있으세요? 만약에 아프면 아프면. 어떻게 하죠? 이거 119라 타고 하면은 네. 가면은 뭐 이거 막 안 누르고 산소호흡기 막 이런 거 안 네. 키고 그 말씀이시죠? 네. 그런 점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무런 걱정하시지 않아서 됩니다. 100번이라도 가면 다 합니다. 요거 쓰는 이유는 작성했다고 이득 볼 것도 없고 손해 볼 것도 없고 치료에 제한되는 것도 없어요.
가족들이 만약에 반대하면 네, 그 먼저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 네. 이렇게 작성해놓고 담당 의사하고 전문의 두 사람이 도저히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임종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판정을 내리는 시점이 아닐 때는 다른 사람은 똑같이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일반 사람, 쓴 사람이 안 사람이 똑같다. 자, 또 가족이 이거 썼는데 반대하면 어떠냐 그 말씀이시죠? 그럴 때는 이게 법적으로는 자기 결정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족이 아무리 반대해도 바로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법은 이렇게 집행도 되지만 가족이 반대하면은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지면 가족을 이 의료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환자가 이렇게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설명하고 사회복지사도 와서 상담해주고 담당 의사 상담하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것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 사람이 사전연명 의료양서를 작성했냐 정말 이 사람이 임종 가능성 임종에 임박했느냐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느냐 이것을 회의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게 윤리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극구 반대한 일이 생긴다면은 이때에 위원회도 모이고 담당 의사나 복지사나 이렇게 가족과 함께 상담해서 이해를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는 이게 최우선이다. 그리고 어머 이렇게 하면 돈은 얼마나 들어요? 돈은 안 듭니다. 하나도 돈을 안 들어요. 네. 또 이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 작성을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네, 작성을 할 때는 제일 많은 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이것은 전국에 다 거쳐서 대전에만 공단이 4군데가 있어요. 4군데에서 다 할 수 있으시고 또 대전을 예를 들면은 지금 대덕보건소와 유성보건소, 보건소는 2군데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충남대병원, 성모병원, 보훈병원, 선병원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환자들, 입원하는 환자들만 작성을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일로 편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어디나 있으니까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게 있나요? 네.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아이고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작성하실까요? 제가 먼저 네, 선생님 작성할까요? 신분증 다 가져오셨죠? 예. 네. 신분증 이렇게 줘보시고. 네. 네, 선생님 이제 설명됐다는 의미로 거기다가 성함 한번 써주세요. 이름 정자로 네. 써야 되는 거죠? 자, 오른쪽 위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카드는 받으실 거죠? 네네. 네, 카드. 자, 이제 선생님 작성하셨고 우리 선생님부터 다 작성 끝났습니다. 네, 네. 자, 신분증 여기 있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건강하시면 됩니다. 네. 가시면 되시고 필요하면 이 자료도 이제 가져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봐서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